부여, 옥저, 동해 이 세 집단이 한반도 북부와 동해안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던 시기 한반도 남부에서는 전혀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청동으로 만든 검과 거울이 권력의 상징이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금속이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철, 청동보다 단단하고 청동보다 구하기 쉬운 이 금속은 어떻게 한반도에 들어왔을까요? 그리고 철기의 보급은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켰을까요? 부여와 옥저, 동해가 북방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동안 남쪽에서는 철기를 매개로 수십 개의 소국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이 소국들은 훗날 백제와 신라가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철기가 한반도에 유입된 과정과 그것이 가져온 사회 변화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부여, 옥저, 동해 시대가 남긴 것들을 정리하면서 삼국시대로 이어지는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철의 역사는 한반도보다 훨씬 먼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인류가 철을 본격적으로 제작하기 시작한 것은 서아시아의 히타이트 제국에서였습니다. 기원전 1450년경부터 기원전 1200년경까지 존속한 이 제국이 멸망한 뒤 철 제작 기술은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방은 기원전 13세기경 이집트는 기원전 12세기경 유럽은 기원전 9세기에서 8세기경에 철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동쪽으로의 전파는 조금 다른 경로를 거쳤습니다. 기원전 8세기경 흑해 연안에 야철 기술이 전해지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생활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기마 유목문화가 발달하면서 스키타이 문화가 형성된 것입니다. 스키타이 유목민에게 전파된 철기 문화는 동쪽으로 이동하여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까지 도달했습니다. 중국에서 인공적으로 만든 철이 등장한 것은 춘추시대 말에서 전국시대 초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국시대 후반에 들어서면 철기 보급이 눈에 띄게 진전되었지만 출토되는 유물들은 대부분 농기구와 공구였습니다. 무기는 여전히 청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전국시대 말에서 전한 초기에 걸쳐 철 생산이 크게 늘었지만 주조로 만든 농기구가 주를 이루는 상황은 계속되었습니다. 철로 만든 무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전한말에서 후한시대에 들어서면서입니다. 이때 비로소 강철이 생산되기 시작했고 철제대도와 같은 무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에는 언제 어떤 경로로 철기가 들어왔을까요? 한반도의 철기 문화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지만 대체로 두 단계를 거쳐 형성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중국에서 만든 철기가 유입된 시기입니다. 기원전 4세기에서 3세기에 해당하는 명도전이 압록강 중류지방에서 서북지방에 걸쳐 철기류와 함께 출토되었습니다. 평안남도 덕천군 청송리에서는 명도전이 철제이기와 함께 발견되었고 평안북도 위원군 용현동에서는 연나라 제품으로 확인되는 철제 농기구가 일괄 발견된 바 있습니다. 명도전은 중국 연나라에서 만든 청동화폐로 표면에 명자가 양각되어 있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한반도 북부 지역에 유입된 철기류는 중부 지역을 거쳐 서남부 지역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충청남도 부여 합송리 유적 당진 소소리, 유적 전복 익산 신동리 유적 완주 갈동과 신풍 유적 장수 남양리 유적 등에서 주조철기가 청동기류와 함께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철기는 주조로 만든 농기구류가 주를 이루었고 세영동검을 표지로 한 청동제 무기와 점토 대토기가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위만조선 건국 전후에 한반도로 들어온 철기 문화의 영향이 남부지역까지 도달했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철기가 본격적으로 생산되고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기원전 108년 한나라 무제에 의한 낙랑군 설치가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부터 철기는 한반도 전역으로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도끼가레나 등 철제 농기구와 단검창, 꺽창을 비롯한 무기류가 전국적으로 생산되고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중부와 남부 지역의 철기 문화는 최소한 두 가지 경로로 유입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나는 육로를 이용한 것으로 대동강 유역에서 한강 유역을 거쳐 낙동강 유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경로를 통해 들어온 문화는 낙랑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낙동강 유역의 토광묘에서 철기와 함께 중국 전한 시대에 제작된 일광경, 소명경, 가상부기경 등 거울이 발견되고 있으며 특징적인 토기는 와질토기입니다. 와질토기는 소성도가 낮아서 흡수성이 있고 기와와 비슷한 회백색 또는 회색을 띠는 연질토기입니다. 물레로 빚었기 때문에 토기의 벽이 얇고 표면이 고르며 기종도 다양합니다. 다른 하나는 해로를 이용한 것으로 서해안과 남해안을 거쳐 동남부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경로는 중국과의 직접적인 해상 교역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의 조개더미에서 화천 오수전 등 중국 화폐와 전뼈가 발견되었고, 특징적인 토기로는 경질 민무늬 토기와 적갈색 연질 토기가 있습니다. 두 계열의 문화는 낙동강 하류 지역에서 어느 정도 혼합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것은 낙동강 하류가 육로와 해로가 만나는 교차점이었음을 시사합니다. 경주 황성동 유적에서는 철을 생산하던 제철 유적이 발견되어 이 시대의 철 생산 활동이 활발했음을 보여줍니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는 기원 후 3세기경 영남 일대에서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 대방 외와 철을 교역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3세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교역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철기 생산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배경에는 낙랑군 설치 이후 그 지역에서 밀려난 위만조선 유민들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동시에 해로를 통한 동아시아 문화 교류가 활발해진 결과이기도 합니다. 철기의 보급은 단순히 도구의 재료가 바뀐 것 이상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청동은 구리와 주석의 합금이기 때문에 원료 확보가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청동기는 주로 지배층의 무기나 의식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세영동검, 청동거울, 청동방울 같은 유물들이 그 예입니다. 반면 철의 원료는 세계 각지에 비교적 널리 분포되어 있어서 야철 기술만 습득하면 생산이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철기가 농기구로 대량 보급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철제 농기구의 보급은 농업 생산력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쇠로 만든 쟁기 나토미는 나무나 돌로 만든 도구보다 효율적이었습니다. 땅을 더 깊이 갈 수 있었고 더 넓은 면적을 경작할 수 있었습니다. 생산량이 늘어나면 인구가 증가하고 잉여 생산물이 발생합니다. 잉여 생산물은 교역의 대상이 되고 교역은 집단 간의 접촉을 늘립니다. 동시에 철제 무기의 등장은 집단 간 충돌의 양상을 바꾸었습니다. 청동 무기보다 단단하고 날카로운 철제 무기를 가진 집단은 그렇지 못한 집단에 비해 우위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집단 간 힘의 격차를 벌리는 요인이 되었고 더 큰 정치 집단이 형성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철기 시대의 문화 양상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를 보입니다. 북부 지역에서 가장 이른 철기 시대 유적은 평안북도 위원 용현동 유적과 영변 세중리 유적입니다. 용현동 유적에서는 연나라 제품으로 확인되는 쇠도끼, 쇠화살촉, 쇠꺽창 등과 함께 쇠낫, 반달, 쇠칼, 쇠가래, 쇠호미 등의 농기구가 일괄 발견되었습니다. 세중리 유적의 철기 시대층에서 확인된 집터는 모두 지상 가옥이며 명도전과 포전 등의 화폐 산무늬 토기 철기 등이 출토되었습니다. 중부 지역의 대표적인 철기 시대 집터 유적으로는 가평 마장리와 이곡리 유적, 춘천 중도 유적이 있습니다. 이후 조사된 것으로는 하남 미사동 유적소원, 서둔동 유적 행성, 둔내 유적 등이 있습니다. 이 유적들에서는 중부 지역 특유의 여자형 집터와 철 자형 집터가 발견되었고 경질 민무늬 토기, 탄알문 토기, 회색 토기 등의 토기류와 다수의 철기류가 출토되었습니다. 남부 지역의 철기 문화는 대체로 세 시기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시기는 세영동검이 사용되면서 일부 주조 철기류가 나타나는 단계로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경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시기는 철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단계로 기원전 1세기 초반에서 기원 후 2세기 전반까지입니다. 광주 신창동 유적 해남 궁곡리 조개더미, 사천 늑도 조개더미, 김해 봉황대 조개더미 등이 이 시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시기는 철기 문화가 발달하는 단계로 기원 후 2세기 중엽에서 3세기 후반까지입니다. 철기 문화의 확산과 함께 한반도 중남부에서는 새로운 정치 집단들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만은 마한 진안 변환을 가리킵니다. 사만의 지리적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마한은 경기 충청 전라도 지역에, 진안과 변환은 경상도 지역에 비정됩니다. 사만 사회에 관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 기록은 삼국지 위서 동의전이며 축약 정리된 내용이 후한서 동의전과 진서 사의전 등에 실려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마한은 54개 소국 진안과 변환은 각각 12개 소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사기조선전과 한서조선전에 따르면 기원전 2세기경까지도 한반도 중남부 지역의 정치 집단에 대해서는 진국 또는 중국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한 소국의 활동 기사가 나타나는 것은 기원 후 1세기 초엽의 것이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사만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양합니다. 종래의 연구 중에는 마한족, 진안족, 변환족이라는 별개의 종족 집단이 한반도 남부 지역으로 이주하여 정착해 사만을 형성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선주 토착 집단의 점진적 발전 결과로
사만이 대도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고고학 자료를 근거로 한다면 한강 유역을 경계로 남쪽 지역이 특색 있는 문화를 형성하기 시작한 것은 청동기 시대이며 이들이 한족으로 불리게 된 것은 초기 철기 시대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한족 사회의 형성과 토착화 과정은 청동기 문화 단계에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만 소국은 다수의 음락을 포괄하는 지연 집단으로 구급에는 소국의 규모에 따라 신지 험측번예 살해 읍차 등으로 불리는 정치적 통솔자가 있었습니다. 구급의 주수는 음락 간의 교역과 소국 간의 교역 활동을 주관하는 경제적 지배권을 행사하는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구급은 물자 교역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소국은 여러 형태의 경제 활동이 전개되는 독자적인 경제 단위로 기능했습가. 사만 소국은 큰 것은 1만여 가에서 작은 것은 600에서 700가에 불과한 것까지 규모가 다양했지만 평균 2000에서 3000가 정도의 인구를 가지는 정치 집단으로 추정됩니다. 영역상으로는 현재의 군 정도의 세력 범위로 해석됩니다. 사만의 소국들은 중심 음락인 구급과 다수의 일반 음락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급은 상대적으로 세력이 강하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주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대음락이었습니다. 음락은 단일한 농경 촌락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중심지에 연결되는 다수의 취락군으로서 1,000호 미만의 인구를 가지고 동일한 시조를 내세우는 의제적 혈연 집단이었습니다. 각 음락은 독립된 지배자에 의해 통치되는 개별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음락의 중심 취락은 하천을 끼거나 구릉지대에 위치함으로써 인근 지역의 조망과 방어에 편리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토로, 목책, 환호와 같은 방어시설을 갖춘 경우가 많았습니다. 방어시설을 갖춘 취락의 출현은 각 집단 사이에 벌어지고 있었던 무력적 대립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며 사만 사회에서 철기 문화의 확산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사만 사회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재정의 분리입니다. 사만은 청동기 문화 단계와는 달리 제사와 정치의 기능이 분화되어 있었습니다. 각 소국의 정치적, 경제적 중심지인 구급에는 군사활동을 지휘하고 교역을 주관하는 세속적 지배자인 구급의 주수와 함께 각종 제의를 담당하는 전문적 사제인 천군이 있었습니다. 천군은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주술사나 역물을 다루는 샤먼과는 달리 집단 전체의 번영과 안녕을 위하여 규칙적인 제의를 집행하는 종교적 지도자였습니다.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천군이 맡은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농사의 풍작을 비는 일이었습니다. 매년 5월 파종과 10월 추수를 끝내고 하늘에 제사 지내는 농경 의례를 주재하고 여러가지 농사 일정에 관한 기술 지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천의식은 발달한 농경 문화의 정착과 함께 청동기 시대 이래 토착 사회에서 이어져 오던 전통적인 습속입니다. 각종 의식의 거행은 소도라고 불리는 신성 지역에서 이루어졌으며 방울과 북 등 다양한 의식 도구가 사용되었습니다. 삼국지 위서 한전에는 소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믿음으로 구급에서는 각기 한 사람을 뽑아 천신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게 하였는데 이 사람을 천군이라 부른다. 또 이들 여러 나라에는 각각 벼릅이 있는데 이것을 소도라 한다. 큰 나무를 세우고 거기에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고 귀신을 섬긴다. 도망자가 그 속에 들어가면 모두 돌려보내지 않아 도둑질하기를 좋아한다. 소도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제의가 행해지는 신성 지역이며 벼릅이 바로 성역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음락의 원시 경계표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소도는 신단의 의미인 수두나 높은 지대의 의미인 소터에서 유래하였다고도 합니다. 또 다른 해석에서는 소도를 신간으로 봅니다. 소도란 소떼, 솔떼, 소주떼 등에서 온 말로 여기서 소는 길게 또는 곱게 뻗은이라는 의미고 대는 간이므로 소도는 입간이라는 것입니다. 역사학적 연구에서 소도는 특히 도망자를 잡아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철기 문화가 성립시키고 있는 새로운 사회 질서에 대항하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습니다. 소도가 청동기 시대적 산물이라면 그 정치적 지배권을 장악한 성읍국가의 지배자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도는 성읍국가 이전 단계인 군장사회에서 청군이 임무를 수행한 장소이며 신전과 같은 위엄을 가지면서 당시 사회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천군은 통치자와는 별도로 농경의식과 종교의례를 주관하였습니다. 그 뒤 천군에서 왕으로 사회가 발전하면서 종교적 입장의 소도는 정치적 중심지로 그 위치가 변하여 갔습니다. 사만사회가 재정분리의 지배체제를 확립하기 시작하는 것은 철기 문화의 보급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중남부 지역 초기 철기 문화 단계의 토착적인 지배자는 일반적으로 재정을 겸하는 존재로 파악됩니다.
청동 거울, 청동 방울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청동제 의식 도구들이 무기와 함께 지배자 분묘의 중요한 부장품이 되고 있으며 청동기 일괄 유물군의 상당 부분이 의식 도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원전 2세기 이후 정치적 지배 기능을 우선적으로 행사하는 새로운 성격의 지배자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1세기 이후에는 철기 문화의 유입과 유이민의 이주라는 정치적 문화적 영향으로 이러한 성격의 지배자가 수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들의 정치적 사회적 비중이 증대되면서 사만 사회의 주도적인 지배 세력으로 성장했습니다. 철기가 다량 출토되는 단계에 이르면 지배자가 소유하는 금속기의 대부분은 무기류로 구성되고 의식도구를 가지는 일괄 유물군의 수는 크게 줄어듭니다. 이러한 변화는 철기 문화의 보급을 배경으로 단위 집단 지배자로서 제사장의 기능보다 정치적, 군사적 통솔자로서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전반적인 발전 추세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제사장의 기능이 특정인에게 위임되면서 사만사회가 점차 재정분리의 사회체제로 전환되어 갔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철기 문화의 확산과 함께 집단 간의 격차도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한말 한나라의 일시적인 철 전매제 폐지와 후한시대에 진행된 철기 제작의 민영화 추세는 제철과 제강기술의 확산을 자극해 철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족사회에도 기원전 1세기 후반 이래 철기 사용이 점차 보편화되고 생산력 증대와 함께 철을 매개로 활발한 물자 교역이 전개되면서 각 집단 간의 세력 격차가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배경으로 기원후가 되면 소국의 정치적 기능이 강화되고 각 소국 간의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었습니다. 구급의 주수는 유력한 음락과의 혼인교역의 성공적 수행 대외적 군사활동의 전개를 통해 지배 권력을 강화했습니다. 음락의 거수를 구급의 지배 세력으로 흡수하면서 음락 집단에 대한 통제력의 한계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확대된 통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군대 지휘, 조세, 징수와 관리 등 중요 통치 기능이 전문화되면서 지배 조직의 체계화가 진행되었습니다. 동시에 소국의 내적인 성장과 대외적 팽창 무력 대립이 원인과 결과로서 상승 작용을 거듭함에 따라 지역별로 유력한 소국을 중심으로 소국 연맹체가 대두되었습니다. 일부 변한 소국들처럼 독자적인 세력으로 존속한 것도 다수 있었으나 대부분은 일정한 맹주국을 중심으로 지역별 소국 연맹체의 구성원으로 편제되었습니다. 이 3세기경 사만 소국들은 경주 사로국을 맹주로 하는 진안 소국 연맹체와 한강 유역의 백제국 중심의 소국 연맹체, 그리고 마안 지역의 토착 맹주 세력인 목지국 중심의 세력권으로 통합되어 갔습니다. 소국 연맹체의 결속 기반도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단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각 소국들은 독자적인 통치기구와 지배 기반을 유지하면서 맹주국으로부터 일정한 형태의 정치적, 경제적 제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맹주국은 일반 소국에 대해 독점적인 교역관계를 요구하거나 교역물품과 교역상대 등을 규제함으로써 1차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통제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제 부여옥저 동해시대 전체를 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고조선이 기원전 108년에 멸망한 뒤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는 여러 정치 집단이 병존하는 시기가 이어졌습니다. 북쪽에서는 부여가 농경과 목축을 기반으로 왕국의 형태를 갖추어 갔습니다. 제가 회의와 연구라는 제천행사 순장의 풍습이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동해안에서는 옥저와 동해가 각각의 방식으로 생활했습니다. 옥저는 민며느리제와 가족 공동묘라는 독특한 풍습이 있었고, 동해는 책화라는 경계관념과 무천이라는 제천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들 집단은 모두 고조선 멸망 이후의 공백 속에서 성장했지만 결국 고구려에 복속되거나 병합되는 운명을 맞았습니다. 부여는 494년 고구려에 완전히 병합되었고, 옥저와 동해는 그보다 앞서 고구려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한반도 남부에서는 철기 문화의 확산과 함께 사만사회가 형성되었습니다. 78개에 달하는 소국들이 마한 진한 변환으로 나뉘어 존재했고, 이들 소국 중 일부는 점차 주변 소국들을 통합하며 성장해 나갔습니다. 기원전 100년경부터 기원 후 300년경까지의 약 400년은 원삼국 시대로 불립니다. 이 시기는 선사시대에서 역사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기입니다. 청동기의 실용성이 소멸하고 철기 생산이 보급 및 확대되었으며 김해토기가 출현하고 벼농사가 발전했습니다. 고인돌이 소멸하고 돌던널무덤이 발달했습니다. 이 시기에 한반도 북부 및 중국 동북지방 일원에서 고대 국가 고구려가 성립했습니다. 한반도 서북부에 낙랑군이 설치되었고, 남부에서는 각 지역의 사만 소국들이 성립되었습니다. 대략 4세기경에 삼국이 고대 국가로 발전함으로써
원삼국시대는 종결되고 삼국시대로 진입합니다. 부여, 옥저, 동해가 남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부여의 제도와 문화는 고구려로 이어졌습니다. 부여의 제가회의는 고구려의 귀족회의 전통으로 연결되었고, 영고와 같은 제천 행사는 고구려의 동맹으로 계승되었습니다. 부여의 지배층 일부는 백제 건국에도 관여했다고 전해집니다. 백제의 건국 세력이 부여에서 남아한 집단이라는 기록이 있으며 백제의 왕실은 부여씨를 칭했습니다. 옥저와 동해의 풍습 중 일부는 이후 한반도 동해안 지역의 문화적 특성으로 남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들 지역이 일찍이 고구려에 복속되었기 때문에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삼한 사회의 재정 분리 전통은 이후 삼국의 정치 체제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청군이 주관하던 제천 의식은 각 나라의 국가제사로 발전했고, 소도와 같은 신성구역의 관념은 이후에도 다양한 형태로 남았습니다. 철기가 가져온 변화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농업 생산력의 증가, 인구의 성장, 교역의 확대, 집단 간 격차의 심화, 그리고 더 큰 정치 집단의 형성, 이 모든 것이 철기를 매개로 일어났습니다. 기원전 3세기경 한반도에 처음 유입된 철기는 400여년에 걸쳐 사회 전체를 변화시켰고, 그 결과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세 개의 고대 국가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부여는 멸망했지만 그 흔적은 고구려와 백제에 남았습니다. 옥저와 동해는 독자적인 국가로 성장하지 못했지만 그 지역은 고구려 영토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삼한의 78개 소국 중 상당수는 사라졌지만 그중 일부가 백제와 신라가야로 성장했습니다. 고조선 멸망 이후 한반도에 존재했던 여러 정치 집단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발전하다가 결국 몇 개의 큰 국가로 통합되어 갔습니다. 이것이 삼국시대의 시작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삼국시대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고조선의 옛 땅에서 일어난 고구려는 어떻게 동북아의 강자로 성장했을까요? 압록강 유역의 작은 세력이 만주 일대를 호령하는 대국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요?